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론 원시군 지표단원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시군 지표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학년도 전공비 9번 문항 사전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단원에서 오일러 정리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양의 정수 n과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해서 a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지수로 하는 거듭 제곱은 1과 합동이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 오일러 넘버를 에 대한 2분의 1 값, 절반을 지수로 하는 거듭 제곱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잖아요. 법을 n으로 했을 때. 그래야지 파이 n 거듭 제곱이 1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오일러 넘버를 지수로 하는 거듭 제곱이 1이 되니까 오일러 넘버보다 작은 값 중에서 n과 서로소인 a의 거듭 제곱이 1가 될 수 있겠구나. 그 1이 되게 하는 오일러 넘버보다 작은 가장 양의 정수 k가 존재할 때 그 k 값을 법 n에 대한 a의 계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오도예요. 자, 오도 우리 익숙하죠? 현대대수학에서는 군의 위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 계수를 현대대수학 곱셈군의 위수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n과 서로소인 정수 a는 생성원으로 보시면 되죠. 부분군의 생성원. 이 계수의 개념입니다. 만약 이 k가, 계수 k가 오일러 넘버 파이 n일 때 이 a를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제너레이터, 생성원. 정수론에서는 원시근이라고 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계수와 관련된 유용한 정리로는 우리 부분군의 위수를 생각하시면 부분군의 위수는 군의 위수의 약수로 존재한다는 라그랑쥬 띠어럼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법 n에 대한 a의 계수가 k입니다. 그러니까 a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가 k인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ah의 거듭 제곱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의 위수는, 즉 법 n에 대한 계수는 떠오르시나요? 그러면 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요 k를 요 지수 h와 k에 대한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게 바로 ah의 계수가 되는 거죠. 즉 부분군의 위수가 되는 겁니다. 증명은 바로 간단하게 되시죠. 스케치만 해드리자면은 그러면 ah의 계수를 r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거를 r번 거듭 제곱하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n을 법으로 했을 때. 그럼 이거는 다시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hr 거듭 제곱이 1이 되니까 지금 a의 계수를 k로 본 거예요. 지금 a의 h 제곱에 대한 계수를 r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a의 hr 거듭 제곱 1이 되니까 a의 계수는 k인 거잖아요. 그러면 hr은 어떻게 돼야 되겠다? k의 배수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요 K와 H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두면은 최대 공약수가 소거되면은 서로소인 수들만 이렇게 남겠죠?
그럼 K'과 H'이 서로 소유니까 유클리드 렘마에 의해서 K'은 R의 배수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계산하느냐? AH K 거듭제곱에 대한 K' 거듭제곱. K'이 바로 뭐냐면은 D분의 K잖아요. 그러면 이거 쭉 계산하면은 합동식이 결과적으로 1과 합동이 될 거 아니야. 그죠? 1과 합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바로 뭐가 나올 거냐면은 AH의 개수를 지금 R이라고 뒀으니까 AH 거듭제곱에 K'이 지금 1이 되는 건 말은 K'이 바로 R의 배수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K'이 R의 약수였고 이번에는 R의 K'의 약수가 돼버리네. 인수가 돼버리네. 결과적으로 R과 K'이 같아지잖아요. K'이 바로 뭐였어요? 바로 D분의 K 최대공약수를 D라고 뒀을 때. 제가 스케치만 해드리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증명까지 해드려버렸네요. 현대대수학에서 곱셈군에 대한 부분군의 위수를 떠오르시면 기억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특히 AH의 개수가 K가 된단 말은 바로 H와 K의 최대공약수가 서로 소가 돼야 되겠죠. 개수에 대한 데피니션과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개수가 오일러 넘버 파이 n일 때를 A를 원시근이라고 한다는 것. 현대대수학에서는 생성원이라고 하죠.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제너레이터의 개수는 바로 개수인 위수인 파이 n과 서로 소인수가 돼야 되죠. 가끔 이걸 혼동하는데 곱셈군으로 제가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요 파이 n과 서로 소인 건 바로 생성원의 지수가 서로소가 되는 거죠. 원시근에 대해서. 그럼 파이 n과 서로소인 개수만큼 원시근이 존재하겠죠. 그럼 원시근이 어떻게 존재하겠다? 파이 n과 서로소인 거예요. 그러면 파이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만큼 존재하겠죠. 자, 그리고 모든 정수가 원시근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2, 4, 홀수인 소수에 대한 pk 거듭제곱, 2pk 거듭제곱인 정수 형태만 원시근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 원시근이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정수가 뭐냐? 바로 8의 배수인 정수입니다. 8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는 8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소인수가 2죠. 그러면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뺀가? 그러면 오일러 파이 넘버는 4가 됩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돼야지 법 8에 대해서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시근이 되는 거잖아요. 법 8에 대해서. 자, 그런데 8과 서로 소인수들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다 뭐예요? 1과 합동이 되잖아요. 즉 3의 개수 2, 5의 개수 2, 7의 개수 2가 되는 겁니다. 개수가 4가 돼야지 원시근이 되는데 즉 8의 배수인 정수는 원시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정수가 원시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시근의 개념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 자, 원시근이 R입니다. 법 N에 대한 원시근이 R. 그럼 원시근이 R이라는 것은 R의 법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에 대한 절반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R이 원시근이 될 겁니다. 이러한 원시근을 K 거듭 제곱했을 때
n과 서로소인 a하고 합동이 되는 요 k가 최소의 양의 정수가 존재할 때, 자, 그럴 때 요 k를 원식은 R에 대한 지표,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 중등교육과정에서 로그에 대한 지수 정의로부터 로그 정의를 하는 개념과 유사하죠. 자, 그래서 노테이션도 비슷하게 합니다. 자, 로그에 미치에 해당되는 게 원식은, 엔티로가리즘, 진수에 해당되는 게 A. 미치 아니고 요거죠. 그리고 미치 상형로그, 자연로그일 때는 생략하듯이 마찬가지로 생략합니다. 원식은에 대한 지표를 이렇게 노테이션 한다는 거. 그러면 이 인덱스와 관련된 유용한 성질들이 로그의 성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로그에서의 진수의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바뀌듯이 덧셈으로 딱 바뀌죠. 바로 증명되시나요? 자, 지표 인덱스 AB를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식은 R에 대해서, 자, 인덱스 AB는 바로 뭐하고 합동이 되겠다? AB하고 합동이 되겠다. 뭐를 법으로 했을 때? N을 법으로 했을 때. 왜? 지금 N에 대한 원식은이 R이니까. 자, 그리고 인덱스 R의 인덱스 A, 여기 바로 A하고 합동이죠. 이게 A하고 합동입니다. 이게 A하고 합동, 법 N에 대해서. R의 인덱스 B, 여기 바로 B하고 합동입니다. 법 N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은 합동식의 성질에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해도 어떻게 되더라? 합동식의 성질하니까. 자, 그럼 지수 법칙에서 R의 인덱스 A 더하기 인덱스 B. 자, 우변은 곱셈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B 우변이 같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될 거 아니야. R의 인덱스 A, B, R의 인덱스 A 더하기 인덱스 B. 법 N에 대해서.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같은 게 아니죠. 지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지수들은 파이 n을 넘을 수 없으니까 여기 바로 나오죠. 결과가 파이 n에 대해서 합동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를 이용할 때는, 지표를 이용할 때는 합동인데 법이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로 합동이 된다는 거. 그러면 또 우리 중등교육과정에서 로그에 대한 유용한 성질이 진수에 대한 거듭제곱이 지수가 로그 앞으로 나오듯이 그 결과가 똑같이 성립합니다. 증명은 처음에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이 하겠죠. 조심해야 될 거는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에 대해서 합동이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진수가 1일 때 또는 진수가 0일 때, 진수하고 밑이 같을 때, 로그에서. 자, 그래서 진수가 1일 때 0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원식은과 R이 같을 때 1 조심해야 되는 거는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법으로 한다. 이렇게 합동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또 지표 개념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 바로 K차 합동식의 해를 구할 때 사용할 겁니다. X의 K제곱이 A가 되는 이 X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1차 선형 합동식에서는 우리가 나눗셈법을 이용해서 찾았어요. 그죠? 이것도 X의 K제곱은 나머지가 A가 되는 거잖아요. N의 배수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X의 K제곱이에요. 찾는 게 간단하진 않죠. X일 때보다는. 자, 이때 바로 뭘 이용하냐면은 지표 개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될 문제에서는 법 N에 대한 원식은을 제시를 해줍니다. 원식은 찾는 거는 시행착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식은이 만약에 안 주어져 있다면은 원식을 구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때 하는 방법이 원식은 R에 대해서, 법 N에 대한 원식은 R에 대해서 지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덱스
그러면 n이 오일러 파이 넘버로 법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 다 있으면은 k의 인덱스 x, 인덱스 a.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n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법으로 한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선형 합동식으로 보면 되죠. 인덱스 x가 존재해야 돼요.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 개수 k와 법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인덱스 a의 인수일 때죠. k와 파이 n에 대한 최대 공약수가 인덱스 a의 인수일 때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필요하고 충분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게 조금 약간은 덜 직관적이에요. 자, 뭘 이번에는 계산해 볼 거냐면은, 우변에 있는 a에 대한 파이 n을 최대 공약수. 마치, 부분군의 위수, 방금 앞에서 개수에 대한 성질처럼, k와, 요 지수 k와 파이 n에 대한 최대 공약수로 나눈 것을 지수로 하는 게 1과 합동이 되는 거. 뭐를 법으로 한다? n을 법으로 했을 때. 그럼 이 합동식이 성립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합동식의 양변에도 또 원식은 r에 대한 지표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파이 n 최대 공약수를 뒤로 쓸게요. 자, 그럼 a, 요 인덱스 a가 되겠죠? 인덱스 a. 인덱스 1은 뭐가 됩니까? 0이 됐었잖아요. 뭐를 법으로 했을 때? 파이 n을 법으로 했을 때. 그럼 합동식이 좀 유사하게 나왔죠. 자, 그런데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인덱스 a의 d분의 파이 n 배수가 0과 합동이 돼야 돼요. 그 말은 0과 정수가 돼. 그런 말은 d분의 파이 n. 파이 n은 정수니까 명백하니까 인덱스 a를 d로 나눈 값이 바로 파이 n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정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0이 될 거 아니에요. 파이 n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어때요? 같은 결과를 얻죠? 그래서 이거를 K차 합동식에 대한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을 solvability, 우리식 표현으로는 가해성이라고도 불러주기도 합니다. 기억하기가 좀 힘드시면은 정수론 마지막 단원인 2차 상호법칙에서 주로 다룰 내용인 2차 합동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solvability는 3차 이상의 합동식의 해를 구할 때 사용한다는 거. 왜냐? 2차에서는 해의 존재 유무를 유용하게 밝히는 2차 상호법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n을 홀수인 소수 p로 보면은 d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d가 2가 되겠죠. 그리고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는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겁니다.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를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오일러 판정 기준. 2차 상호법칙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K차 이상의 합동식에서 고차 합동식의 해를 구할 때는 원식을 이용한 지표를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는 거. 그리고 해가 존재한다면은 우리 디오판틴 이퀘이션 부정 방정식 할 때 그 해는 최대 공약수만큼 존재하죠. 해의 개수까지 이 솔버빌리티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원식은 지표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9학년도 18번 합답형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원식은에 대한 합답형 문항이에요. 자, 기억. 19 홀수인 수네요. 원식은을 갖는다. 참 8의 배수인 정수는 원식을 갖지 않죠. 홀수인 정수는 원식을 갖는다는 거. 니은 3은 8의 원식은 8의 배수인 정수는 원식을 갖지 않는다. 자, 디귿 1보다 큰 정수 m의 원식은을 g라고 둬놨습니다. 그럼 지표를 이용하겠죠. 양의 정수 i와 j를
지수로 했습니다. G의 I 거듭제곱과 G의 J제곱이 M을 법으로 했을 때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M에 대해서 G가 바로 원시근이었습니다. 그럼 지표를 이용하면 되죠? 지표를 바로 원시근 G를 이용해서. 그럼 원시근 G를 이용하니까 I 인덱스 G J 인덱스 G 뭐를 법으로 합동이 된다?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오일러 파이 넘버를 법으로 한다. 자, 그러면은 같죠? 그럼 1 같죠? 1 IJ 디귿 참. 기억과 디귿이 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서술될 거 없죠?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합답형 문항이죠. 원식은 지표의 성질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010학년도 22번 문항은 정수인은 홀수인 소수 29에 대한 원시근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시근을 찾는 것은 시행착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식은 이렇게 직접 제시해 준다는 거. 그리고 1보다 크거나 28보다 작은 정수 X에 대한 4차 합동식이 되는 4차 합동식 1과 합동이 되는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X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X들을 모두 곱한 값이 M일 때 그 M과 합동이 되는 2K 거듭제곱, 요 K를 찾는 겁니다. 그 K도 뭐다? 최소의 양수. 최소의 양의 정수라는 언급이 있는 거 보니까 이는 원시근이잖아요. 그죠? K는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K는 개수하고 관련되겠죠. 근데 이가 원시근이었어요. 이가 원시근. 그럼 미루어 짐작한데 이가 원시근이니까 최소의 양의 정수라는 것은 K가 오일러 파이 넘버는 아닐까요? 오일러 파이 넘버에 대한 절반이 되지 않을까? 그럼 29가 소수이니까 오일러 파이 넘버가 24죠. 절반이 얼마예요, 그러면? 2의 14제곱.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일 것 같죠, 그죠? 리뷰를 틈틈이 하시고 습관적으로 하시면은 한 문장을 읽으면서 스케치가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를 묻고자 하는지 예측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단답형이라면 M 구하는데 시간 전혀 걸리지 않겠죠. 최소의 양의 정수란 말이 없으면 이렇게 유추가 안 되지만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은 원식은 2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표를 이용할 때는 법이 29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법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표의 성질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합동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를 실수를 해서 틀릴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그러면 C를 무작정 소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C와 N의 최대공약수로 법을 나눠줘야 되죠. 이것만 조심하면은 틀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스케치 다 됐죠? 자, 그래서 원식은 2에 대해서 지표를 이용하면은 지표의 성질. 지수 4가 앞으로 나오겠죠? 1이네요. 그죠? 그럼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합동식. 자, 그러면 4하고 0이니까 소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소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 4와 28의 최동약수로 28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합동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7을 법으로 했을 때 0과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7을 법으로 하니까 0, 7, 14, 21. 28은 다시 0이 되니까 4개의 합동식이 얻어지는 거죠. 법 7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법 28에 대한 합동식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서 x는 2의 0제곱
2의 7제곱, 2의 14제곱, 2의 21제곱. 법 28에 대해서. 그럼 x가 4개가 구해지죠. 혹시 제가 법 28이라고 했을까요? 법 29에 대해서. 법 28에 대해서 나눈 7에 대한 합동식 4개를 찾고 우리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는 법 29잖아요. 그러면 법 29에 대한 x의 값들을 1,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찾았습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곱해야 됩니다. 다 곱한 m의 값 29에 대해서 합동임. 그럼 다 곱하면은 m은 29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됩니다. m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2의 k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만약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 k 찾는 데서 막히겠죠? 그런데 2의 k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2가 원시근입니다. 홀수인 소수 29에 대해서. 2가 원시근이 되려면 k는 29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에 대한 절반. 그래서 k는 14가 되겠죠. 이번에는 2012학년도 16번 문항입니다. 정수 x0과 27은 서로소입니다. 그리고 합동식이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2012학년대 새롭게 출제된 형식입니다. 점화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점화식으로부터 합동식 간단하게 나오죠. xn은 16. 자, 그럼 한 번 더 xn 빼기 1은 16. 그러면 쭉 가면은 16의 n제곱의 x제로가 되겠습니까? 법 27에서 그럼 16의 xn x0가 x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16의 n의 x0가 x0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x0 무작정 소거할 수 있다? x0와 27의 최대응약수로 27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줘놨구나. 그죠? x0와 0과 27이 서로서라는 거. 그럼 최대응약수 1이니까 소거하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합동식이 얻어지냐면은 16의 n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모두 27에 대해서. 그리고 16의 n제곱은 또 좀 편하게 바꾸면은 2의 4n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 거죠. 모두 27에 대해서. 그럼 이 합동식에 대해서 뭘 구하는 거냐면은 최소의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최소의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차 합동식이에요. 그럼 고차 합동식에서는 반드시 뭘 이용해야 된다? 원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법 27에 대한 원식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원식은 준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원식은 찾는 건 시행착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또 이제 원식을 직접 구해서 소수령으로 출제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식은 2에 대해서 27에 대한 원식은 2에 대해서 4n제곱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n은 바로 뭐란 뜻이에요? 4n은 27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에 대한 배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1과 합동이 되는 거니까. 2가 원식은이니까. 파이언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1과 합동이 되면 2가 원식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n은 27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에 대한 배수가 돼야 되죠. 자, 27은 소인수 분해하면은 3의 세제곱. 그럼 오일러 파인 넘버는 소인수 3에 대한 역수를 1에서 뺀 거죠. 3분의 2.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곱? 18이죠. 그러면 18이 4n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8과 4는 소거가 되죠. 그러면 이게 9하고 2의 n제곱으로. 근데 9하고 2가 뭐 서로소네요. 그럼 유클리드 렘마에 의해서 9는 2의 약수가 되죠. 그럼 n의 최소값은
9가 되겠다. 상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2012학년도에 처음으로 출제되는 형식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럼 16의 n제곱 x0가 x0와 합동이 되는 거죠. 27에 대한 원료 파인 넘버를 찾아버리면 원식은 2.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합동식. 그러면 이가 원식은이기 때문에 4n은 18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클리드 렘마에 의해서 9가 n의 약수가 되어야 될 겁니다. n이 9의 배수가 될 겁니다. 그럼 최소의 정수 n은 9가 된다는 거. 2012학년도 17번 합답형 문항입니다. 기억은 연립선형 합동식, 연립합동식입니다. 연립합동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각 법들이 서로서 8과 36 서로서가 아니네요.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죠. Chinese remained theorem, 중국인의 나머지 정의. 홀수인 소수 P에 대하여 고차 합동식이죠. P를 법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이 고차 합동식의 정수해가 존재하면 그러면 P는 8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냐.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홀수인 소수 P라고 나눴어요. 그러면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성질, 홀수인 소수 P는 2를 제외하고는 소수들은 다 홀수잖아요. 그리고 그 소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더라? 4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 혹은 3과 합동. 2를 제외한 모든 소수들은 P는 1 아니면 3과 합동이 된다는 거. 4를 법으로 했을 때 이 내용이 떠오르면 쉬운 문제죠. 전혀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해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solvability 마이너스 1에 대한 P에 대한 원료 파인 넘버 P 빼기 1 그러면 P 빼기 1과 지수 4죠. 4와의 최대공약수 그리고 나눈 지수를 하는 게 나눈 수가 지수인 이 수가 1과 합동이 돼야지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를 법으로 했을 때? P를 법으로 했을 때. 그럼 P-1 짝수. P-1 짝수. 자, 짝수인데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이 말이죠. 자, 그때 이제 1과 합동인 소수. 3과 합동인 소수. 그럼 1과 합동인 소수는 P 빼기 1을 뭐로 볼 수 있나요? P 빼기 1은 이게 4K 4의 배수. 3과 합동인 소수는 P 빼기 3이 4K로 보면 되죠. 그럼 P는 4K 더하기 1, P는 4K 더하기 3.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봐야 되겠죠. 자, 리에는 상세히 소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은 항이 2개 이상이네요. 항이 2개 이상인 거에 대한 합동식은 완전 제곱. 그러면 이건 오히려 디귿이 바로 나오겠네요. 그죠? x제곱 더하기 2x. 자, 나머지는 우변으로 다 넘길까요? 65y제곱 5까지 넘겨버리면 2006인가요? 자, 그럼 좌변 x제곱 더하기 양변에 1을 또 더해줄까요? 이렇게 65y제곱 2007. 그럼 좌변은 x 더하기 1의 제곱, 우변은 65y제곱 더하기 2007. 좌변이 제곱입니다. 그럼 우변이 제곱의 합으로 나타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데 2007과 65가 정수에 대한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디귿이 오히려 바로 해결되는 디귿 거짓. 존재한다고 해놨으니까. 니은 존재한다 거짓. 니은 참이겠네요. 그죠? 그럼 니은 상세 살펴봐야 되겠죠. 결정적 아이디어는 2를 제외한 소수는 4를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 혹은 3과 합동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니은만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솔버빌리티에서 이와 같은 합동식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P에 대해서 두 가지로 경우로 나눠서 풀어봐야 되겠죠. 1과 합동이냐 3과 합동이냐. 첫 번째 1과 합동일 때 그럼 P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겠죠. P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럼 P 빼기 1이 4K. P 빼기 1 4K니까 제동요수가 4가 되죠. 마이너스 1의 K 거듭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 1이 되려면 K는 뭐가 돼야 돼요? 짝수일 수밖에 없죠. K가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K가 짝수니까 P는 8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되네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3과 합동일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3입니다. 그러면 P 빼기 1 양변에 P 빼기 1 해주면은 4K 더하기 2 2로 묶어지죠? P 빼기 1 2로 묶어지죠? 그럼 2K 더하기 1이 남네요. 지수가. 그러면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지수가 언제나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근데 가정에서 해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1과 합동이 돼야 돼요. 그럼 P가 3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니은 참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개 이상의 항이 주어질 때는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든다는 거. 여러 번 나왔었죠? 다뤘었죠? 기출문제에서. 자, 2013학년도 15번 문항입니다. 정수 3은 법 50에 대한 원시근이다. 그러면 3에 대한 50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에 대한 절반은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돼야 된다. 뭐를 법으로 했을 때? 50을 법으로 했을 때. 그러면 50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찾는 게 먼저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은 1보다 크거나 25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 이 합동식에 해를 모두 더해야 되는, 이건 해를 직접 구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원시근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겠죠. 원시근 3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원시근 3을 이용해서 지표를 이용하면은 인덱스, 원식은 생략할게요. X, 인덱스, 마이너스 9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41과 합동이니까 음수 걱정 안 해도 되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50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법으로 한다는 거. 이것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찾아야 될 게 마이너스 9가 되는 원시근의 지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해결이 돼요.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50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50을 소인수분해하고 소인수의 역수를 1에서 뺀 값을 곱한다. 20이 되네. 오일러 파이 넘버가. 그러면 3의 20제곱이 1과 합동이니까 3의 10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겠죠. 근데 찾아야 될 거는 마이너스 9를 갖는 원시근에 대한 지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3의 제곱을 곱해도 합동식이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9는 원시근에 12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9가 나오는구나. 그럼 주어진 합동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겠죠. 이 마이너스 9 자리에 3의 12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합동식.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12를 바로 소거하면 된다 안 된다. 12와 20의 최종약수로 20을 나눠준 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합동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법을 5로 하는 거니까 법 20에 대한 합동식이 얻어지죠. 1, 6, 11, 16, 20일까지는 갈 필요 없죠. 법 20에 대해서 다시 1과 합동이니까. 따라서 법 20에 대해서 이렇게 합동식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법 50에 대한 x의 값들 몇 개가 주어지나요? 4개가 주어지죠. 3의 1제곱, 3의 6제곱, 3의 11제곱, 3의 16제곱. 법 50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3, 29, 4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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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다 더하는데 1보다 크고 25보다 작은 거. 그러면 3과 21. 따라서 24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2015학년도) 전공의 서술형 4번 문항입니다. Z 2015 환에 속하는 해의 개수를 풀이과정과 함께 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이 주어졌을 때 법이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돼요. 그리고 법이 클 때는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이 커지면은 나머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법이 클 때는 소인수분해를 한 뒤에 연립 합동식의 해를 구한다. 즉 중국인의 나머지 장래. 친절하게 5, 13, 31. 그러면 세 개의 고체 합동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세 개의 합동식의 해들이 존재한다면 그 해만큼의 뭐가 나오나요? 연립 합동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해의 개수들의 곱이 이 3차 합동식에 대한 해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솔버빌리티죠. x의 세제곱이 8. 처음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5에 대해서. 그러면 5하고 8은 서로 소유니까. 솔버빌리티 8에 대한 5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이건 바로 계산되죠. 4. 그리고 최대공약수. 8과 4의 최대공약수. 4인가요? 그러면 8의 1제곱이죠? 1제곱. 여기 뭐하고 합동이 돼야 돼, 이게. 네. 솔버빌리티에 의해서. 어디서 착오가 있었네요. 그죠? 그럼 이거 합동이 안 되네요.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죠. 요 최동약수 잘못 구했죠. 그죠? 최동약수. 5에 대한 원료 파이 넘버는 4가 맞습니다. 뭐하고 최동약수를 구해야 돼요? 3과 5에 대한 원료 파이 넘버. 그죠? 3과 5에 대한 원료 파이 넘버는 4니까 서로 서죠? 1입니다. 8의 4제곱. 8의 4제곱은 8로 계산할 거예요. 8은 이거를 그냥 8을 2에서 세제곱 해가지고 2에 12제곱. 이렇게 여기 더 느린가요? 8, 5에 대해서 3으로 계산할까요? 그러면 3의 4제곱? 3의 4제곱 81. 이거 합동이 되죠? 최동약수가 얼마였어요? 요 지수 3과 5에 대한 원료 파이 넘버에 대한 최동약수가 1이었죠. 그러면 첫 번째 합동식에서는 해가 하나 존재하죠. 이제 두 번째 합동식, 세 번째 합동식. 그 해의 개수만큼 연립 합동식이 주어지는 거니까 해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합동식은 해가 하나 존재합니다. 자, 이건 확인했죠? 자, 이제 두 번째 합동식, 법 13에 대해서. 그러면 13에 대한 원료 파이 넘버 12. 지수와의 최동약수는 3입니다. 그럼 해의 개수는 3개가 존재하네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이거 합동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거 합동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합동식. 법 31에 대해서. 31에 대한 원료 파이 넘버는 30. 최동약수 3입니다. 만약에 솔버빌리티에 대한 조건이 만족하면은 해가 3개 존재하겠죠. 8의 10제곱. 31일 합동을 법으로 했을 때 1과 합동이 됩니다. 해가 3개 존재하네. 그럼 총 해의 개수는 연립 합동식이 총 몇 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9개가 주어지는 거죠. 9개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서로 소잖아요, 법이. 차이니즈 리메인드 때리면서 해가 존재한다는 보장은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해가 존재한다? 9개의 해가 존재하겠죠.
2016학년도 전공의 13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 문항입니다. 자, 23위. 오, 법이 좀 크죠? 89에 대한 원시근입니다. 원시근을 줘놨어요. 그럼 숨겨져 있는 게 또 뭐예요? 23에 대한 89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1이 될 테니까 그건 뭐 오일러 띠어럼. 그러면 원시근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돼야 되죠. 근데 89가 소수인지.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거는 법이 소수인지예요. 그럼 소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좀 크니까. 89에 근사한 소수의 제곱수. 뭐가 있나요, 이게? 7. 제곱하면 49. 근사하죠? 11은 넘어가 버리니까. 7 이하의 소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가 되죠. 바로 에라토스테네스 체에 대한 원리에 의해서 89 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23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89니까 소수니까 바로 계산되죠? 88. 그러면 23에 44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법을 89로 했을 때. 이 숨겨져 있는 거. 자, 그런데 23에 41제곱이 A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N 거듭제곱한. 그러면 23에 41 N 거듭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23이 되는 거죠. 법 89에 대해서. 밑이 같네요. 그죠? 그러면 41,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41N이 1과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죠. 합동식이기 때문에. 지수는 오일러 파인 넘버를 넘을 수 없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41N이 23의 지수는 1과 합동이 되는 거죠. 뭐를 법으로 했을 때? 89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찾는 거냐면은 41N이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법을 88로 했을 때. 41N 제곱 1이 되는 이 합동식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찾는 거예요. 88에 대해서. 88. 법이 크잖아요. 손수분해 되죠? 8과 11로. 법 8에 대한 거, 법 11에 대한 거. 연립 선형합동식.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럼. 근데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럼에 대한 결과를 직접 이용하는 게 결코 빠르지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뭘 이용한다? 우리는 디비전 알고리즘. 나눗셈법.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되죠. 원시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표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설명해 드렸어요. 바로 나오죠, 이 과정이. 자, 그 다음부터 88. 법이 크잖아요. 크지 않으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계산으로 클 때는 법을 소인수분해해서 연립 전형합동식을 구한다. 그럼 8에 대해서 여기 또 바뀌어지잖아요. 11에 대해서 훨씬 계산이 편리해지죠. 자, 법 8에 대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두 번째 합동식. 사실 이것도 고쳐지죠. 41은 11에 대해서. 제가 고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 고쳐서 계산하면 더 빨리 계산하겠죠. 따라서 법 11에 대해서 n이 7과 합동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더 편하죠. 그러면 s는 법 11에 대해서 9와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또 디비전 알고리즘으로 나타내면은 정수 t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이거를 대입하면은 8과 11을 곱한 걸 법으로 했을 때 해가 딱 주어지죠. 따라서 8 곱하기 11을 법으로 했을 때의 해가 73. 이게 최소의 양의 정수죠. 이 차이니즈 리메인더 티어럼을 직접 이용할 때는 개수들이 1일 때. 지금 두 개의 연립 합동식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41n.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게 앞에 뭐 했었죠? 요거 지금 11에 대해서
이거였고, 41의 n 똑같이 주어져 있네요. 그죠? 41n 이번엔 1 더하기 8에 대해서. 개수가 1일 때는 차이니즈 리메인더 띠름을 직접 이용하더라도 결코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간단치가 않죠. 그럴 때는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2018학년도) 전공의 13번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항입니다. 또 2018학년도에 등장한 이 문제가 정수론에서 출제된 문항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았는데, 이 2018학년도에 전공의 13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항이 이제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전공의 13번 문항이 마지막 문학이잖아요. 전공A나 전공B 보통 마지막 문항은 해석학, 현대대수학, 위상수학 혹은 미분계학에서 출제가 됐는데 정수론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2개 이상의 항이 주어진 버블 131로 하는 합동식에 대한 해의 개수가 5가 되도록 하는 13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131이 크잖아요, 법이. 소수인지. 만약에 소수가 아니면 소인수분해해서 연립 합동식으로 만들 테니까. 자, 그럼 131에 근사한 소수의 제곱수는 11. 거듭 제곱하면 121. 그 다음 13, 160 넘어가죠. 그러면 11 이하의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131이 소수입니다. 그럼 이 131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2개 이상의 항이니까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도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인수분해 꼴이죠. x의 n제곱으로 묶어버리니까 x의 5제곱 빼기 1, x의 5제곱 빼기 1입니다. 다시 한번 묶어주죠. x의 5제곱 빼기 1, x의 n제곱 빼기 1의 근이네요. 해. 그러면 x의 5제곱이 1이 되는 해의 개수. 이거는 이제 131에 대해서 솔버빌티 쓰면 되죠. 131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가 130이니까 5와 130에 대한 최대공약수. 그리고 1이에요. 1. 쓸까요? 이렇게 x5제곱 1. 뭐 해는 명백히 존재하죠. 그 솔버빌티 쓰지 않더라도 1이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xn제곱이 1입니다. 이것도 1 하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버빌티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해의 개수는 몇 개? 최대공약수만큼. 5하고 110의 최대공약수니까 5개는 존재합니다. 5개. 문제는 이제 xn제곱이네요. 그죠? 해가 5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x의 n제곱에 대한 합동식에 대한 해의 집합을 A, 캐피털 A, x의 5제곱에 대한 합동식에 대한 해의 집합을 B라고 두면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집합으로 해결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거는 또 A의 해의 개수에다, 왜 그러냐면 A의 해의 개수, 요 N에 대해서 달라지잖아요. 1이 되게 하는 게. B의 해의 개수는 5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집합. 이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B의 해의 개수가 5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전체 해의 개수가 5가 나와야 돼. 그 말은 A의 해의 개수와 교집합의 해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B의 해의 개수는 5개인 거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A의 해의 개수에 따라서, 이거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의 해의 개수의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죠. 왜냐면 B가 해의 개수가 5니까. 그러면 N과 130의 최대공약수. N과 130의 요 최대공약수의 가능한 최대공약수가 바로 해의 개수가 되겠네요. 그죠? 1은 뭐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5는 넘을 수 없죠. 그죠? 130 소인수분해해서 바로 나오겠죠. 130 소인수분해하면 2하고 5하고 13 바로 되네요. 그죠? 그러면
최종역수가 될 수 있는 후보가 1, 2, 5네요. 그죠? 13은 될 수 없잖아요. 전체 해외 개수가 5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해외 개수가 1일 때는 그러면 n과 130이 서로서로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 n은 바로 나오네요. 그죠? 130과 서로서인 개수. 자, 그 다음 2인 경우, 최종역수가 2인 경우, 그럼 해가 2개 나온단 말이잖아요. 그럼 n이 2인 거예요. 그럼 x제곱이 1이니까 이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음수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x 5제곱이 1이야. 음수에 대한 5제곱은 음수가 나오니까. 아, 그럼 n이 2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죠. 마지막으로 n이 5인 경우. 그럼 n이 5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n이 5인 경우는. 이거하고 같아지네요. 그죠? 그러면 130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서로소인 거 하나, 그 다음에 5인 거. 그러면 n의 개수 바로 결정됩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문제 아니죠?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처음 등장한 문제지만 리뷰만 돼 있다면 한 문장을 읽고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만 떠오른다면 바로 되죠. 일단 완전 제곱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잖아요. 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왔죠? 자, 그래서 해외 개수를 집합 A, 해외 개수를 집합 B. 따라서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가 되는 걸 찾는다는 거. 그런데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5라는 거죠. 굳이 뭐 솔버빌리티, 가해성 쓸 필요가 없다는 거. 1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여기 5가 나오려면은 요거와 이거의 해외 개수가 같아야 된다. A는 n차 합동식입니다. 그러면 n과 130의 최종역수에 대한 후보. 130을 소인수분해하니까 그러면 n과 서로소이면 최종역수 1인 경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최종역수가 2면 해외 개수 2개, 최종역수 5이면 해외 개수 5개. 집합 A의 해외 개수가 13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은 A 합집합 B가 5가 돼야 되니까. A와 A 교집합 B의 해외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해외 개수가 1이 나오는 경우는 n과 130이 서로소인 경우. 그래서 130과 서로소인 130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따라서 n의 개수는 48개. 2개인 경우는 최종역수가 2인 경우죠. 해가 2개인 경우입니다. 그럼 n이 2인 경우니까 짝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집합 A의 원소입니다. 근데 A의 해외 개수와 교집합의 해외 개수가 같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집합 B는 5차 합동식입니다. 음수는 가질 수가 없죠. B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수의 제곱은 또 음수가 나오니까. 근데 5제곱에서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해 볼 거는 최종역수가 5인 경우. 집합 A의 해외 개수가 5개인 경우. 그럼 n이 5의 배수인 경우죠. 최종역수 5가 나와야 되니까. 이 말은 n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집합 B의 해외 개수와 같은 꼴이죠. 그러니까 몇 개가 존재하겠다? 5개가 존재하는 거죠. n의 개수가. 따라서 n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26과 서로소인 k의 개수를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13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2 곱하기 5 곱하기 13이니까 최종역수 5가 나오려면은 k는 2 곱하기 13과 서로소가 되잖아요. 이 개수만큼 n의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26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의 개수. 그럼 26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는 12.
그리고 아까 저 앞에서 130과 서로서인 개수 찾아놨었죠. 따라서 n의 개수는 6기계가 되겠다는 거. 정수론에서 출제된 최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018학년도에 첫 등장했죠. 이 이후로 이제 정수론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전공 A, 전공 B 마지막 문항으로 출제되지 않았던 선형대수학, 팩트해석학, 확률 통계의 문제들이 전공 A, 전공 B 마지막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최근 경향. 2021학년도 전공 A 11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금 2018학년도 문제를 변형한 거죠. 십자 합동식, 3개의 합동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범 60일에 대한 해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집합 A, 이 해집합 B, 이 해집합 C.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죠. 그럼 A의 원소 개수, B의 원소 개수, C의 원소 개수. 물론 다 일과 합동입니다. 가운데 거 빼놓고. 가운데 거는 2개 이상의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주어지죠. 가운데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x의 5제곱을 t로 주면은 t의 제곱 t 더하기 1.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t 존재하지 않죠. 그 말은 x의 5제곱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b의 해의 개수는 0개가 되겠다. 그럼 a하고 c 10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 거, 36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명백히 해는 존재하죠. 둘 다 지수가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최소 2개는 존재합니다. 그럼 솔버빌리티에서 10과 60일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그럼 60일이 또 소수인지 바로 확인되나요? 60일의 근사한 소수의 제곱수는 바로 7이죠. 7 이하의 소수로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10과 60에 대한 최동약수 6이네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해집합의 해의 개수 6개. 그리고 마지막 집합의 해의 원소의 개수는 36과 60에 대한 최동약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인가요? 최동약수 6인가요? 36과 60의 최동약수. 12로 되네요. 그죠? 12죠? 최동약수 10입니다. 해의 개수 12개고 앞에 거는 10개. 이제 문제는 공통해의 개수를 찾는 게 관건이네요. 공통해의 개수만큼 빼줘야 되니까. A하고 C에. 그 공통해를 어떻게 찾겠냐면. 그럼 X의 10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 거. 법 60일에 대해서. X의 36제곱이 1과 합동이 되는 거. 고차 이상의 합동식에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바로 원식을 이용한다는 거. 근데 원식은 안 주어져 있잖아. 근데 원식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원식은을 가정에서 풀면 되겠죠.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이 문제. 스케치 됐을까요? 2018학년도 문제를 변형한 거죠. 어때요? 2018학년도 문제 난도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나요? 근데 이미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집합 A, 집합 B, 집합 C입니다. 바로 나오죠? 최동약수, 해의 개수는 10개라는 거. B는 바로 나오죠? 정수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합동식, 12개 존재합니다. 이제 관건은 첫 번째 합동식과 마지막 합동식의 공통해의 개수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이 공통해를 어떻게 찾겠느냐? 원식을 이용하는 거. 원식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원식은 R에 대한 지표를 이용하면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속어는 되는데 끝내면 안 되죠. 10과 60에 대한 최동약수로 법을 또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럼 법 6에 대한 합동식 0, 6, 12, 18 이렇게 나가야 되죠. 법 60까지. 최종적으로는 법 60일에 대한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에 대해서도 자 이번에는 36제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원식은 R에 대한 걸 이용하면은 이번에는 법 5에 대한 연거합동이네. 하나는 법 6에 대해서 연거합동, 또 하나는 법 5에 대해서 5하고 6이 서로 서네요. 그러면 차이니즈 리메인더 테럼에서 공통에 존재하죠. 어떻게 존재한다? 법의 곱. 법의 곱을 법으로 하는, 그러니까 6 곱하기 5를 법으로 하는, 이해해줘. 차이니즈 리메인더 테럼에서 서로 서기 때문에. 그럼 공통의 개수는 법 60에 대해서 0, 30, 60은 다시 또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R의 0제곱이 61과 합동이 되는 거. R의 30제곱이 61과 합동이 되는 거. 몇 개 존재하나요? 2개 존재하죠. 이미 이제 2개 존재한다는 건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x의 10제곱이 1과 합동이잖아. x의 36제곱이 1과 합동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그게 2개밖에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합동식과 마지막 합동식의 공통의 개수는 2개. 그러면 세집합에 대한 해개수가 결정이 되죠. 따라서 해의 개수는 20이 되겠습니다. 이미 18학년도에 풀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2002학년도부터 출제된 겁니다. 거의 문제은행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되겠다. 최고의 공부법이죠. 2022학년도 전공비 8번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항입니다. 법 35에 대한 x 5제곱에 대한 합동식이에요. 고차 합동식입니다. 그럼 또 원식은 이용해야 되죠. 근데 원식은 안 줘놨어요. 원식은 찾는데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근데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항이에요. 이거는 이제 원식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원식을 찾는데 결코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게 35예요.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거는 법이 클 때는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 소수 아니잖아요. 그죠? 5하고 7. 고차 합동식에 대한 연립 합동식이네요. 법 5에 대한 법 7에 대한. 그래서 법 5에 대한 법 7에 대한 연립 합동식의 해를 구하는 거겠죠? 그럼 법이 낮아졌기 때문에 원식은 찾는데 결코 부담되지 않잖아요. 법 5에 대한, 법 7에 대한 공통원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처음 등장하는 문제예요. 사전 배점의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해놨죠. 처음으로 등장한 문제지만 결코 부담되지 않죠. 법 5에 대한, 법 7에 대한 원식은 찾는 건 시행착오의 문제. 그러면 2부터 시작하면 되죠. 법에 대해 서로소인수, 2에 대해서. 그냥 법 5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는 4니까. 법 7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는 6이니까. 근데 4제곱, 6제곱까지 할 필요 없죠. 4에 대한 절반, 6에 대한 절반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과 합동이 안 되면 원시근이 안 되는 거잖아요. 5차 합동식이니까 원시근을 찾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2021학년도까지는 원시근을 다 제시해 줬었는데, 자, 이번 문제에서는 원시근을 직접 구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나마 법이 어떻다? 5하고 7로 낮잖아요. 원시근 찾는데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그렇게 계산 과정이 긴 건 아니다.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립합동식. 해를 찾아야 되니까 공통원식을 찾아야 돼요. 지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5하고 7에 대한 서로소인수 2부터. 그럼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 이게 법 5하고 7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면은 공통원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로 원식은 2에 대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2의 세제곱이 법 7에 대해서 일거합동이네요. 공통원식은 안 되죠. 자, 그러면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에 대해서 3의 제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 3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됩니다. 공통원식은 3이네요. 그죠? 그러면 3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인덱스를 이용할 때는 5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7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같이 풀겠습니다. 그러면 나왔죠?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5하고 4) 서로소, 5하고 6 서로소. 제가 이 서로소란 말로 하는 건 그러면 해가 딱 한 개씩 존재하죠. 해가 한 개씩. 그럼 그 해들을 찾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연립 선형합동식의 해를 구해야 되겠죠. 차이니즈 리메인더 테오럼 혹은 디비전 알고리즘. (5하고 4가 서로소니까) 5하고 6이 서로소니까 그러면 법 4에 대해서 일거합동이 되는 거.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 5에 대해서 x는 3이죠. 법 6에 대해서 x는 3의 4제곱이죠. 3의 4제곱만 계산하면 되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7이 됩니다. 그러면 법 5에 대한 x 이퀄 3, 법 7에 대한 x 이퀄 4. 숫자가 그래 크지 않으니까 디비전 알고리즘도 사용하지 않고 차이니즈 리메인더 테오럼도 사용하지 않는 중등 교육과정으로 5를 법으로 했을 때 3이 되는 수. 그 수들 중에서 7을 법으로 했을 때 나머지가 4가 되는 거. 이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5로 나눈 나머지 3, 8, 13, 18, 23. 이 수들 중에서 7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되는 거. 7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되는 거. 바로 보이죠? 18. 연습 삼아서 디비전 알고리즘이나 차이니즈 리메인더 테오럼을 직접 이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4학년도 전공비 9번 문항 4점 배점의 서술형 문항입니다. 지문이 좀 길죠? 자, R을 홀수인 소수 P의 원식은, R이 원식은이라고 해놨네요. 그러면 바로 떠오르죠? R의 법 P,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2분의 P 빼기 1을 지수로 한 게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돼야 되죠. 원식은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집합 X. 자연수 K를 원소로 갔는데 K는 P 빼기 1을 넘지 않는 수입니다. 홀수인 소수니까 P 빼기 1은 짝수예요. 자, 그런데 K는 P 빼기 1과 서로소입니다. 그러면 집합 X는 P 빼기 1과 서로소인 자연수들을 원소로 갖는 거네요. 즉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P 빼기 1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입니다. P가 홀수인 소수니까 P 빼기 1은 짝수예요. 자, 그리고 이 집합의 임의의 원소 AB에 대한 그 곱을 원식은에 제곱을 했는데 이것 또한 P의 원식음을 보이는 거네요. 이건 바로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면 R의 AB 요 제곱이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원식음을 보여야 되니까 P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에 대한 절반 2분의 P 빼기 1제곱 여기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거 보여야 되잖아요. A하고 B는 집합 X의 원소입니다. P 빼기 1과 서로소예요. 자, 그럼 지수 법칙에서 이거는 R의 2분의 P 빼기 1 AB 거듭제곱. 자, 그런데 R의 2분의 P 빼기 1은 마이너스 1과 합동이라고 안 했어요. 마이너스 1의 AB 제곱 법을 필요했을 때. 자, 그런데 A하고 B가 집합 X의 원소예요. 근데 집합 X의 원소는 P 빼기 1보다 작은 서로소들입니다. 근데 P 빼기 1이 짝수예요. 그럼 A하고 B는 뭐가 돼야 돼요? 홀수가 돼야 되잖아요. 홀수들의 곱은 홀수.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보여지네요. 그죠? 첫 번째 문제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집합 X의 원소 AB, 짝수와 서로소인 수조 AB에 대해서
R의 AB 거듭제곱이 R의 A와 합동이 됩니다. 볼 필요했을 때. 혹은 이걸 만족합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 AB의 개수를 집합 X의 원소의 개수, 이건 또 친절하게 설명해놨어요. 원소의 개수를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이게 두 번째 문제죠. 마지막 문제는 이러한 순서상의 개수가 1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소수 P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는 거네요. 2018학년도, 아까 21학년도였나요? 24학년도. 자, 이 문제 또한 최고 난도 문제 중에 하나죠. 정수론에서 출제돼. 그런데 첫 번째 문제 해결됐으니까, 자, 두 번째도 바로 해결되지 않나요? R의 AB 거듭제곱이 R의 A제곱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R이 뭐였어요? 원시근이었잖아요. 소수 P에 대한. 그럼 지표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지표 바로 이용할까요? 지표 바로 이용하면은 AB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에 대해서 합동이 돼야 된다? 소수 P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에 대해서. 자, 그럼 R과 R이 같으니까 1, R과 R이 같으니까 1.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AB가 A하고 합동이 되는 거잖아요. 뭐에 대해서?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를 보고했을 때. 그럼 P-1입니다. 그런데 A, B가 전부 다 P-1과 서로서예요. 그러면 A가 소거할 수 있나요? 그럼 B는 뭐하고 합동이 되는 겁니까? 1과 합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합동식 바로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합동식에서는 A가 1이 1과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순서상이에요. 그러면 B가 1일 때 요 A의 개수,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만큼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A가 1일 때 이것도 X의 원소의 개수만큼. 그럼 둘 다 1일 때. 그럼 바로 나오네요.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2배에서 1을 빼줘야 되는 거. 1은 바로 1,1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가 관건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가 이러한 순서상의 개수가 15개가 되도록. 그래서 이 표현을 해놨구나. 그죠? 요게 얼마가 되도록? 15개가 되도록. 그러면 집합 X의 원소 개수는 8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근데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더라? P-1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였잖아요. 그런데 P-1이 짝수입니다. 그럼 P-1 가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가장 단순한 형태인 2의 배수 형태. 그러면 바로 나오나? 2의 배수 형태면은 이게 8이 되는 경우니까 K가 얼마인 경우예요? K가 3인 경우. K가 이거 잘못 썼네요. 그죠?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냐면은 P-1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 P-가 2의 K승인 경우니까 여기 8인 게 아니라 P-2의 K승인 경우죠. 그죠? 그러면 P-1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니까 2의 K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로 계산해야 되죠. 그럼 2의 K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니까 2의 K 빼기 1인가요?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죠. 그럼 K는 얼마인가요? K는 4. 그럼 P의 후보로는 뭐가 나오나요? 17. 하나 딱 주어지네요. 그죠? 이제 두 번째는 가장 단순한 형태 2의 K 거듭적으로 했어요. 자, 짝수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2의 배수 형태로 해보면 되죠.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P-1이 3의 베타 제곱 5의 감마 제곱 7의 델타 제곱까지는 갈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은 오일러 파이 넘버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소인수의 역수를 해야 되니까 7분의 6이 곱해집니다. 7분의 6이 곱해지니까 2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누면은 홀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 경우까지는 생기지 않겠다. 요 경우까지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오일러 파이 넘버는 2의 알파, 3의 베타, 5의 감마의 소인수의 역수들을 1에서 빼죠.
3분의 2, 5분의 4. 아까 7까지 가면 여기 7분의 6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홀수가 남아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소거. 4, 요 개수가 8이니까 8. 그럼 요거 2가 되죠. 그치? 2.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빼기 1 곱하기 5의 감마 빼기 1이 2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알파는 1, 베타도 1, 감마도 1이 되는 경우네요. 그러면 알파가 1, 베타가 1, 감마가 1. 그러면 30. 따라서 또 다른 P는 31이 되네요. 상세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리뷰가 되시면은 한 문장 읽으면서 스케치가 돼야지 이거를 8분, 9분 투자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전공 A, 전공 B. 90분 만에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교육과까지 포함된 문제를. 그래서 단답형에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소논술형에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맥시멈이 9분을 넘기면 안 되겠죠. 자, 아래 원식은 이런 게 이제 바로 리뷰가 되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스케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집합 X의 원소를 원시근에 대한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이 또한 원시근이 된다는 거. 원시근이 되죠?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아래 AB제곱이 RA와 합동 또는 아래 AB제곱이 RB와 합동이 되는 순서상 AB의 개수를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시근에 대한 지표를 이용한다는 거.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따라서 A가 1 또는 B가 1. B가 1일 때 A가 될 수 있는 것 집합 X의 원소 개수만큼. A가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원소 개수는 집합 X의 원소 개수만큼. 근데 공통 원소가 있죠. 1,1. 그걸 빼줘야 되겠죠. 이 원소의 개수가 15가 되는 홀수인 소수 P를 찾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합 X의 개수가 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홀수인 소수 P에 대한 P 빼기 1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그럼 P 빼기 1은 짝수가 된다는 거. 그럼 P 빼기 1 짝수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단순한 형태인 2의 알파 제곱. 소인수 2만 갖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2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5의 감마 제곱. 요걸 이제 생각하기가 좀 힘들 수 있죠. 7의 델타 제곱을 하면은 짝수가 나오지 않고 홀수가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7델타 제곱까지는 소인수 7까지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단순한 형태인 2의 배수인 경우. 그러면 오일러 파인 넘버는 소인수 2에 대한 역수를 1에서 빼면 되니까 2의 알파 제곱이 16이 되는 거죠. 알파가 4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홀수인 소수 P가 될 수 있는 것은 17이 되죠. 이제 두 번째인 경우. 만약에 요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7델타 소인수까지 가지면은 7분의 6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수, 홀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좌변은 짝수인데 우변은 홀수가 돼버리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소인수는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알파 1, 베타 1, 감마 1인 경우. 따라서 두 번째 소인수는 3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식은 지표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원식은 지표 단원에 대한 리뷰는 양의 정수 n과 서로소인 정수 a에 대해서 오일러 띠어럼이 성립한다는 결과로부터 이 양의 정수 n과 서로소인 정수 a에 k 거듭 제곱을 했는데 일과 합동이 되는 n에 대한 오일러 파이널 넘버보다 작은 최소의 양의 정수 k가 존재할 때 이 k를 개수라고 한다는 것. 현대대수학에서는 곱셈군의 부분군의 위수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번역이 돼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오더예요. 현대대수학에서는 위수로 번역을 했고 정수론에서 이걸 개수로 번역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수에 대한 유용한 성질은 부분군에 대한 성질을 생각하면 되죠. A의 개수가 K면 AH 제곱에 대한 개수는 요 K를 지수 H와 K의 최대역량수로 나눈 게 개수가 되더라. 즉 부분군의 위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AH의 개수가 K가 되려면 H하고 K가 서로소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소의 양의 정수 K가 오일러 파인 넘버일 때를 A를 원시근이라고 한다. 원시근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일러 파인 넘버에 대한 절반, 이거에 대한 거듭제곱이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면 A는 원시근이 되겠다. 그래서 원시근 찾는 것은 시행착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다. 오일러 파인 넘버에 대한 절반에 대한 지수에 대한 마이너스 1과 합동이 되는 여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모든 정수가 원시근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대표적으로 8의 배수인 정수는 원시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이 원시근을 이용해서 양의 정수 n을 법으로 하는 서로소인 정수 a와 원식은 r에 대해서 바로 이 r의 k제곱, 물론 최소의 양의 정수 될 때 이 k를 어떻게 표현하겠다? 인덱스라는 로그하고 유사한 기호를 사용하겠다. 그럼 성질도 비슷하게 되죠. 중등 교육과정의 로가리즘으로 설명하자면 진수의 곱셈이 덧셈으로, 진수의 거듭제곱이 지수가 로그 앞으로, 그리고 진수하고 밑이 같으면 1, 진수가 1이면 0이 된다는 거. 어디에 결정적으로 사용한다? K차 이상의 합동식의 해를 구할 때. 그래서 이 해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solvability, 가해성. 어떨 때 해가 존재한다? A에 대한, N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 지수 K와 N에 대한 오일러 파인 넘버로 나눈 값을 지수로 한 게 1과 합동일 때. 그래서 K차, 특히 3차 이상의 합동식의 해를 구할 때는 원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 2차에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2차 상호법칙에서 또 다른 유용한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원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까지 원식은 지표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상호법칙 정수론 마지막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